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때 이제 이 표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세부 항목은 설명드리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 리스트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일 상단에 있는 신규 상품 상세 사용 70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은 다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구상세, 신상세 그리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것도 없었어요. HTML 넣는 영역이었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프레임 소스부터 해갖고 다양한 것들을 넣어놨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둘게요.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을 드릴게요. 라고 하고 신상세를 또 갖다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때 신상세로 옮기신 분들은 품질 지수를 이렇게 7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상세는 아예 없어졌죠. 그렇죠? 신상세도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문, 그리고 중문, 그리고 국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은 70점은 자연스럽게 받으시게 되는 점수이고요. 그리고 상품 이미지 600에 600 이건 이제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또는 목록 이미지라고 부르는 그 이미지를 내가 600에 600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25점을 받으시는 거고 그거 넣는 공간 필수 옆에 보면 추가 이미지 2개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장표에 교재 나오실 거예요.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보시면 이제 그 옆에 2개를 더 넣으시게 되면은 25점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서 상품 이미지 목록 썸네일에서만 50점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상품 상세 설명이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 넣는 공간이 3가지로 구분되잖아요. 필수 정보 그리고 그 바로 아래가 추가 구성 정보 그리고 그 바로 아래가 광고 홍보 영역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필수 정보에는 상품 상세 설명 예상 총세로 상세 페이지의 총 길이가 9만 픽셀 이하로 떨어졌을 때 25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랫단 2가지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이요. 추가 구성과 광고 홍보 영역은 5,000 픽셀의 길이를 지키시면은 25점을 또 받는다라는 거예요. 2개 합치면은 50점에 필수 정보하면 75점 받으시는 거죠. 길이면 맞춰서. 그리고 상품 정보 페이지 용량이라고 해서 각각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용량이 20메가, 5메가, 5메가면 25점을 받아서 또 75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의 한 개가 500KB 이하이면은 또 점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얘기는 필수 정보에다 상세 페이지를 내가 이렇게 해서 9만 픽셀짜리를 넣을 건데 이렇게 해서 9만 픽셀짜리를 넣을 건데 얘를 통짜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통짜로 하지 말고 다 자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딱딱 잘라갖고 이 한 개의 이미지가 500KB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트로 있고, 그리고 선택 리스트 있고요. 그리고 특장점 있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 있고, 배송 정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트로의 크기가 500KB 이상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트로도 반으로 잘라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옵티마이징을 잘 하시던가 용량을 줄이는 걸 잘 하시던가 아니면 이미지 퀄리티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반으로 쪼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이미지가 500KB 이하로 맞춰져야 된다.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호스팅 사용률이라고 하는 이미지 호스팅을 이베이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호스팅을 사용하느냐 어디에서만 이 필수 정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썼느냐라고 하는 걸 또 25점을 추가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뭐야 왜 저거 왜 쓰라 그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지 매칭을 하시려면요. 나중에 등록 완료 이후에 이미지 매칭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값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이미지의 형태를. 조금 이따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빨리 되실 텐데 그 값을 불러와야 되는데 외부 호스팅 쓰면 그거 가져와요? 못 가져오잖아요. 매칭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베이 호스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도 이베이 호스팅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베이 호스팅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다. 무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받을 수 있는 총 점수가 370점이다라는 거고요. 주문 옵션에 들어와서 아까 3가지의 형태, 단품, 그리고 0원짜리 옵션, 그리고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거. 이 3가지가 있는데 부등호를 보면은 옵션 미설정한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0원짜리 옵션, 그다음에 추가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옵션을 미설정한 것과 0원짜리 옵션이 품질 지수가 똑같죠. 그죠? 그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추가 금액 발생하는 게 리스팅에서 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옵션을 미설정했을 때 300점을 받지만 아까 1교시에 보셨던 그 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설정을 해도 개수에서 100점,
그 다음에 구간대에서 100점, 그다음에 매칭에서 100점. 기억나세요?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네. 그렇게 100점, 100점, 100점 받기 때문에 점수는 같다. 근데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떨어진다라는 건 뭐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선택형 50개, 조합형 500개가 이제 100점이다라고 하는 건데 선택형이 50개까지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100점을 받으려면은 20개까지만 100점인 거예요. 21개가 되는 순간에 점수가 차감되기 시작합니다. 퍼센테이지 비율로.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500개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200개까지가 100점이고 201개부터는 차감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리고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요건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요. 네, 추가 구성 상품 미설정을 했을 때 40점. 예전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정책이 바뀐 건데 150점이었죠, 원래. 근데 이제 40점으로 줄어들면서 추가 구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는 생겼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옵션 이미지 매칭이라고 하는 아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위에 바가 생기는 상세 페이지 매칭이죠. 그걸 했을 때 100점을 받는 거. 네, 추천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30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뭐 그 항목에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 점수는 받을 수 없는 점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점을 받았을 경우인데 여기에서 추천 옵션까지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면 370점을 받아갖고 이 두 개를 합치면 몇 점인 거예요? 740점이 만점인 거예요. 아까 보셨을 때 제 단품 상품과 추가 구성이 없었던 상품이 몇 점을 받았어요? 710점을 받았었죠. 그렇죠? 왜 그렇게 받은 거야? 추천 옵션을 빵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옵션에 추가 금액이 발생했던 거는 610점을 받았었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사이의 구간대 형성을 하는데 20개까지만 아니죠. 구간대 이거 금액이니까 이걸 0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50% 맥스가 차버렸으니까 100점이 빵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10점. 그리고 추천 옵션을 저는 사용을 또 안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610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상품 등록 변경에 보시면 상품 관리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렇죠? 관리를 클릭하시면 원래 이 탭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어요. 상품 관리로. 그래서 상품을 조회하고 수정하고 뭐 부가 서비스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탭인데 그 바로 옆에 탭에 보면은 품질 지수라고 이렇게 탭이 있어요. 걔를 클릭하신 다음에 상품 검색 조건에 맞게 조회를 하시게 되면 네, 조회하는 화면처럼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측에 뭐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네모를 딱 클릭하는 그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팝업장으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얘가. 근데 여기에서 요약 정보를 보게 되면은 꽤 많은 점수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전체 보기.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목별로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가 쭈쭈쭈쭈쭈쭉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읊어를 드리면 이미지 600에 600짜리 넣어서 25점, 그 바로 옆에 추가 이미지 2개 넣어서 25점, 그래서 썸네일에서만 50점, 주문 옵션을 미사용했기 때문에 300점, 추가 구성 미사용해서 40점, 총 옵션 개수는 아예 설정 안 했으니까 근데 100점을 받아야 되지만 옵션을 미설정한 상품이니까 이건 빵점. 그죠? 구간, 그 다음에 금액값도 빵점, 매칭도 빵점이죠. 옵션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추천 옵션도 옵션이 없으니까 설정할 수 없으니까 0점을 받은 거죠. 대신에 여기서 300점을 받은 거고, 그리고 신규 상세 설명을 사용은 이것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해서 70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상품 상세 설명 용량에서 20메가, 5메가, 5메가인데 뭐 용량이 1메가밖에 안 되니까 25점 받은 거고, 추가 구성이랑 광고 홍보용역에 전 아무것도 안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5점, 25점 그냥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상세 개별 이미지 용량이라고 하는 500kb를 지켰느냐? 네, 다 지켰죠. 제일 큰 게 462kb래요. 그래서 25점, 25점, 25점 이렇게 받은 거고, 상세 설명 이미지 총 길이 9만 픽셀, 5천 픽셀, 5천 픽셀. 그거 다 지켰으니까 또 25점, 25점, 25점 받은 거고, 이미지 호스팅을 전 이베이 걸 쓰고 있어서 25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총 합이 710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 혹은 내가 등록해 놓을 상품을 테스트로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개별 이미지 용량이요. 얘를 제일 많이 실수하세요. 나는 500kB 밑으로 저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열어보면은
뭐야? 생각보다 많이 넣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수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만점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선 아까 여러 가지 사례로 설명드렸던 이유가 보통 그 세 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맞는지를 적용을 시켜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겠죠? 나는 구간대를 맥스로 채웠는데 다른 판매자 보니까 한 25%만 채운 거야. 그 사람은 품질 지수를 몇 점 받았어요? 50점을 받았죠. 나는요. 빵점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세 여기 이미지 길이라고 하는 9만 픽셀이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상품 페이지를 상대방 걸 딱 보니까 상위 판매자 걸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걸 재봐도 9만 픽셀이 넘어. 이 사람이 이걸 포기한 건가? 네, 포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나도 한번 포기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딱딱 지켜서 만점 받으세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오늘 강의 제목도 만점 받기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점수에 대한 마이너스를 안 받을 것들은 알려드리지만 상위 판매자를 봤을 때 경쟁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은 놓치면 좀 처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서시면 그 항목 점수가 25점에서 뭐 굉장히 적은 점수다라고 하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호에 맞게 쓰셔야 된다라는 걸 좀 팁으로 드립니다. 이미지 공간에 있는 것들의 점수는 이 항목이다 라는 거고요. 이미 봤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적용하는 화면은 ESM 플러스에서 이렇게 생겨 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600에 600짜리 썸네일이죠. 그렇죠? 요걸 등록하고 2개를 더 등록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미지가 뒷배경이 하얘야 된다라고 이제 상품 이미지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썸네일 같은 거 막 보면은 판매자들이 그걸 막 다 지키고 있어요. 100%? 또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어겨볼까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흰색 배경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는 모바일로 보시면은 흰색 배경이 가장 깔끔하게 보입니다. 네. 굳이 스트로크를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넣으면 눈에 더 거슬립니다. 네. 상품이 가장 부각되게 보인다라는 거는 배경이 없고 상품만 보일 때 가장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단 요걸 제작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은 썸네일 예쁘게 제작하세요, 크게 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600에 600 안에 이미지를 되게 조그맣게 넣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정말 그 선이 닿을까 말까 하는 데까지 늘려갖고 간격을 잡아요. 그래야 상품이 제일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내 이 형태에서 킥보드가 막 이렇게 생겼으니까 걔를 최대한 늘려갖고 이 끝선에 닿는, 그리고 균형적으로 맞았다, 로고랑 같이 맞았다라는 비율까지 늘려갖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썸네일을 하실 때 이미지를 제발 줄였다 늘렸다 막 계속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엔 지우고 다시 불러오세요. 그리고 눕기를 딴 사진을 사용하셔야지 배경을 막 그냥 어설프게 지운? 그럼 막 시커매 보이죠, 배경이. 그죠? 안 좋잖아요? 깔끔하게 따시고 선명한 사진을 명확하게 늘려갖고 가장 선명하고 크게 보이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하셔갖고 상품을 좀 배열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에 넣어놓은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등록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대로 넣어도 점수는 하락되지 않아요. 단 추후에 만약에 이거를 검사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품 다 수정해요? 기껏 다 등록해 놓은 거?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렇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600에 600짜리 그 캔버스 꺼내 놓은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서 괜찮은 이미지 찍 긁어가지고 넣어도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귀찮아갖고 그냥 이거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뭐 이건 아니라는 거야. 네. 나중에 막 상품 막 50개 등록해놨는데 수정하라고 공지 뜨면은 G마켓 옥션 2개만 합치면 몇 개예요? 100개 수정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상세 설명, 이렇게 구상세 설명 돼 있다. 그러니까 예전 데이터의 캡처를 계속 쓰는 이유가 예전엔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국문, 그 다음에 영문, 중문인가 중문, 영문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문샵이랑 중문샵에 따로 넣을 수 있는 페이지를 넣을 수 있게만 돼 있지, 이렇게 구상세, 신상세로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품 정보를 필수로 넣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추가 구성 넣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영역 넣을 수 있는데, 뭐 이상한 게 좀 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로 9만 픽셀 20메가 500KB. 이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저 얘기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고, 75점에다가 이베이 호스팅 사용해서 이 항목에서만 100점.
아까 썸네일에서 50점, 신규 상세 70점, 120점 더하기 100점은 220점.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합치면 75점, 75점 하니까 150점. 그럼 다 합치면 370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암산이 되고 있으신가요? 그죠? 그 다음 옵션이죠. 옵션 같은 경우에 요 항목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죠. 주문 옵션을 사용을 누르게 되면 300점을 못 받지만 뭐뭐뭐 세 가지 뭐뭐뭐요? 하나? 네? 뭐 개수. 첫 번째가 개수. 그 다음에 구간대, 금액이요. 구간대 그리고 매칭.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짧게 외우세요. 짧게. 너무 길게 외우지 마시고. 그 세 가지를 내가 다 했을 때 100점, 100점, 100점 이렇게 받는다는 거고 추가 구성이라고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쵸? 추가 구성을 내가 미사용하면 40점을 받는데 내가 사용을 눌러서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40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에서 옵션명에다 무언가를 넣으려고 할 때 색상, 사이즈 아예 그냥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걔를 클릭해서 쓰면은 또 30점을 받지만 걔는 안 하고 직접 입력하기로 했을 때는 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상품 등록을 완료하시고요. 완료하시고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상품 등록을 완료를 하고 상품 그 번호를 이렇게 외우고 계시거나 어디다 좀 적어두세요. 아니면 관리해서 복사해 두시던가. 이렇게 한 다음에 옵션 이미지 매칭 쪽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이 호스팅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호스팅의 이름과 옵션 값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화면 보면 알아요. 이 업로드된 이제 이미지의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옵션 이미지 매칭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판매하는 마켓을 옥션이냐 지마켓이냐 선택을 하고 상품 번호를 이렇게 넣죠. 조회를 누르면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쭉 나와요. 얘네들이 주주주주주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불러와지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아래 상품 상세 이미지는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에 등록하신 상품 상세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셔야 이미지 매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스팅에 내가 등록해놓고 그 값을 불러다가 필수 정보에 넣고 상품 등록 완료했으니까 그 소스 값이 알아서 불러와줬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인트로부터 해서 배송 정보까지 싹 다 불러와줘요. 그 상품 코드에 들어간 모든 이미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설정해 놓은 옵션인가요? 그죠? 그럼 상단에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건 매칭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 불이 다 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건 얘만 지금 현재 매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비워놓은 거죠. 그렇죠? 원래는 다 비어있는데. 그래서 옐로우를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껌뻑 한번 할 거예요. 옵션이 선택되면. 옐로우를 선택하면 껌뻑 한번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옐로우 얘 있죠. 얘를 마우스로 잡아갖고 이렇게 끌어와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놔요.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이미지 매칭하게 하면 끝이에요. 얘 클릭하면. 그럼 이 옵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7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미만이겠죠. 100개는요.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죠? 옵션 개수가 많아지면 이 이미지를 내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휴지 케이스고 색깔이 명확하니까 대충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빨리 인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100개의 리스팅이 다 들어가 있다. 상세 설명이. 그러면 얘가 얘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01, A02, A03, A04 이렇게 해놓으면 호스팅에 올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A01, A02, A03, A04 이렇게 해주시면 매칭할 때 이름 보고 매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를 내가 다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베이비 프레이크 갱스터면 찾아갖고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근데 색상이 10개면 이미지가 모자르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 뭐 사례 하나를 지금 보시면 상품 번호 하나를 좀 긁을게요. G마켓에 이렇게 상품 번호를 넣겠죠. 그죠? 그리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눌렀을 때 얘에다 이제 매칭을 껌뻑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1, 01, 02, 03, 05, 08, 09, 010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이미지가 만약에 100개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베이비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옵션 명과
옵션 값이죠. 옵션 값과 그리고 이미지의 이름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잡아서 끌어서 넣으면 들어가고요. 네. 이미지 매칭하면은 끝이에요. 이게 다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불이 다 들어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 있을 거고 또 불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이게 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혹은 뭐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꺼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기다리지 마시고. 이 화면은 똑같은 값으로 품질 지수를 다 적용하고 그다음 포커스를 달고 부가 서비스도 막 적용하고 그리고 다음 상품은 뭐 부가 서비스는 제외하고 품질 지수는 적용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 등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품질 지수 적용하지 않고 포커스만 달고 부가 서비스 적용하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계별로 해서 얘는 적용하고 얘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은 항목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복사 등록도 아니고 다 신규 등록을 한 거야. 신규 등록으로 다 한 다음에 약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리스팅에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테스트 4 해갖고 전체 반영이라고 하는 건 품질 지수 그리고 부가 서비스 그리고 이거 뭐예요? 네, 포커스. 네, 리스팅 광고죠. 그쵸? 이 세 가지를 다 적용을 했을 때 얘가 상단에 올라오고요. 얘가 상단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품질 지수랑 리스팅 광고 한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뭐만 빠진 거예요?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좀 빠진 거죠. 그쵸? 그리고 미품질에 전체 반영한 거. 그리고 미품질에 리스팅 광고만 한 거. 그러니까 품질 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리스팅 광고만 한 거. 그 다음에 품질 지수랑 부가 서비스만 적용한 거. 이제 리스팅 광고를 뺀 거죠. 그리고 품질 지수만 반영한 거. 그리고 미품질에 부가 서비스 반영한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냥 쭉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아예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은 거. 결국에는 하나하나 반영할 때마다 리스팅이 상위에 온다라는 거죠. 그럼 다 적용을 하면은 리스팅 상단에 등록 기준에서는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당시에 다 적용한 건 1페이지 한 중단쯤 떨어졌을 거예요. 이 키워드예요. 지금 딱 세타필 하나 있으니까요. 이 키워드로 중단 정도에 들어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품질 지수를 적용하지 않은 게 1페이지 한 하단 정도에 떨어졌었던 거고 그 다음에 포커스를 달지 않았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 3페이지 그리고 품질 지수까지 적용하지 않고 포커스도 적용하는 게 거의 6페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9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던 품질 지수 미반영한 거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적용을 하시고 상단 리스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시작점을 잘 잡으시려면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해드리면 옵션 미적용 상품, 그다음 옵션 적용 상품 두 가지의 뭐 어떠한 이런 내용인데 610점과 710점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주문 옵션 중에서 이제 추천 옵션을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천 옵션을 꼭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항목적으로 되시는 분들은요. 색상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30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습관적으로 내가 추천 옵션을 안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있다라고 해서 이 장표는 준비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남이 보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저는 판매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부터 준비하자라고 해서 진열할 상품의 개수, 보여질 사진의 구도, 그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사용할 상품 상세 가이드 PSD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좀 챙겨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특히 이 사용할 상품 상세 가이드라고 해서 아까 ESM 플러스 상단에 보면 4가지의 매뉴얼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데 상품 상세 가이드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항목별로 뭘 쓸 수 있고 뭘 쓸 수 있고 하면서 회색부터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PSD 전체 다운받기라고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갖고 내가 사용할 템플릿만 미리 꺼내놓은 사람과 내가 이제 이미지 제작해야지 하면서 거길 들어가 보는 사람은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실 겁니다. 네. 미리 내가 바둑판 배열을 4개 배열할 건지 2개 배열할 건지 혹은 뭐 지그재그를 할 건지 미리 생각한 뭐 일자를 할 건지 미리 생각했던 사람은 사진도 그렇게 찍었을 거고 그리고 레이아웃도 그렇게 정했겠죠. 그죠? 그리고 길이도 미리 재봤을 거고. 근데 일건 사진 다 찍어놓고 이미지의 형태에다가 사진을 박으려고 하면
이게 다 어그러집니다.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사용할 것들을 스케치해보는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잘하시거나 디자인적 감각이 좋으시거나 포토샵을 정말 잘하지 않으시면 미리 다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의미이고, 네, 옵션명, 파일 이름, 호스팅 업로드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준다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좀 보셨던 거고, 9만 픽셀에 들어갈 한개 상세 설명에 대한 레이아웃을 내가 860에 세로를 몇으로 했을 때 총 상품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설명할 부분을 따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막 상세 설명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떠한 설명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 상품이 얘도 똑같고 쟤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서 얘를 그냥 한 대로 묶어갖고 위에서 특장점에서 한 번 더 때려주면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를 상세 설명에 꾸역꾸역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길이가 쓸데없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점의 강점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품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페이지가 간결하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PC, 영문샵, 모바일 등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판매될 상품 페이지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건 어차피 PC랑 모바일이랑 똑같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영문샵까지 같이 날아가는 건데 최근에 이제 역직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글로벌샵이요가 되면서 실제로 국문을 다 중문이랑 영문으로 바꿔갖고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국문에는 노출 안 하고 중문과 영문에만 노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냄비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마스크팩 뭐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면 실제 엄청 나가는 것들을 막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왜 이런 페이지들이 간결한 게 필요한지도 알게 되실 거고, 그리고 왜 해외 시장이 또 중요해지는지, 단품 페이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국내에서 열심히 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PC랑 모바일에 최적화될 수 있는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던져드린 이야기고, 다양한 고객의 성격이라고 하는 성공 사업자와 실패한 사업자라고 하는 건 판매되는 상품과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이제 구분하는 거겠죠. 결국에 판매되는 상품은 성공 사업자인 거고 판매가 되지 않는 건 결국엔 망한 사업자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결국 상품의 개수 차이기보다는 고객의 선택에 판매는 이루어진다는, 아까 그 휠라랑 뭐 파신다고 했던 그 신발 판매자 영상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상품을 많게 했을 때랑 적게 했을 때 판매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은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분은 정말 많이 보신 거예요. 정말 많이 보시고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의 패턴을 잘 보셨기 때문에 상품을 이거라든 저거라든 똑같이 잘 나가는 형태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임의대로 만약에 그 판매자도 했다라고 한다면 물건이 나갈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호하는 것, 고객이 고민하는 것, 결제하기 이전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페이지에 잘 실어줄 수 있느냐, 실어줄 수 없느냐가 구매율을 바꿔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상품, 세일 상품, 뭐 보편화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뭐 세계 구매 패턴이라고 해갖고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런 식의 형태를 가져간다는 거죠. 판매 채널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백화점몰 하면은 무슨 느낌 드세요? 고가의 상품, 브랜드 상품 그런 느낌 드세요? 소셜 하면요. 조금 저가의 제품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오픈마켓 하면요. 그게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컨셉별로 이렇게 있는데 고객은 늘 어디나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선호하는 사람, 여기 선호하는 사람, 여기 있는 선호하는 사람이 무작정으로 다 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좋아하는 상품들을 나열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혹은 그게 브랜드까지 못 가더라고 하더라도 구성 자체는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판매에 이롭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이미지를 잘하면요. 이미지를 특화시키시면 되고, 마케팅을 잘하시면 마케팅을 잘하시면 되고, 분석을 잘하시면 분석을 잘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난 사람이고요. 보통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구멍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꾸역꾸역 하려고 시간을 끌다 보면은 시즌도 놓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으로 할애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외주를 맡기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은 교육을 수강을 하시고 경험을 쌓으시고 취직하시는 것도 좋으니까요. 그런 식의 어떠한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건 그냥 잘하면 이쪽 특화시키고 오시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세 가지 다 안 되는데 꾸역꾸역 한다라고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여 다양한 판매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최근에 판매하면서 또 한번 다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판매 등록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계획들을 막 스스로가 막 세워요. 저 역시도. 세워놓고 이때까지는 뭘 하고 이때까지는 뭘 하고 이때는 또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 주 안에 그거를 꾸역꾸역 해나갑니다. 꾸역꾸역 해나가고 그게 딱 완벽하게 됐을 때 뭔가 하나를 하면서 성과가 막 나기 시작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 운영관리라고 하는 부분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다음번에 이거 할 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필수적인 목표가 생기는데 한 번 뭐 할 때마다 성과가 나오겠어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마이너스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의 계획을 사실상 하기가 좀 두렵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막 생겨나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 다양한 판매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 하나가 안 됐을 때 다른 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네트워크? 뭐 다단계도 아니고요. 그렇죠? 내 안에 스스로의 다단계를 좀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거 아니어도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니어도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니어도 이것 때문에 라는 것들을 잘 만들어놔서 구조화시키셔야지 그냥 어느 한 곳만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가시는 것 또한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뜻은 뭐 스스로가 해석하셔도 어디에도 맞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네,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용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말 판매자인데 그 양말 이 시기만 해도 양말 시장에 다 새창 띄우기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양말은 이렇게 뒤집으나 저렇게 뒤집으나 똑같은 양말이거든요. 무늬도 똑같고요. 그래서 포인트로 보여줘야 되는 거, 그리고 고객이 신었을 때 어떤 느낌? 뭐 이런 걸 좀 전달해주면 약간 이제 변환율에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 양말을 가져올 때 이 판매자랑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새창 띄우기 하지 말고 평자 페이지 합시다. 일자 페이지요. 그래야 좀 더 명확하고 빨리 보여줄 수 있다. 양말은 고민하는 상품이 아니다. 몇 개 묶음에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딱딱 보여주면 금방 구매가 일어난다. 나는 확신이 있다.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새창 띄우기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사장님은 새창 띄우기를 하시면서 평차 페이지도 만들세요. 라고 해갖고 사실 이분이 코드를 두 개를 쪼개갖고 똑같이 두 개를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하나는 새창 띄우기, 하나는 평차 페이지.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신 판매자 중에 하나인데 먼저 조회수를 싹 다 뽑죠. 양말 관련한 키워드를요. 쭉 뽑은 다음에 검색 정확도를 맞춰요. 아까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말, 정장, 패션에 있는 카테고리가 가장 많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 탑인 카테고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고 그 키워드들을 잘 조합을 하면 이제 등록은 정확도는 완벽하게 맞춘 거죠. 여기에다가 이미지 길이부터 해갖고 옵션의 개수부터 해갖고 이제 품질 지수를 잘 맞춰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등록은 완벽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짰던 인트로는 브랜드 스토리라고 해서 벗겨지지 않는 품질 좋은 100% 국산 실리콘 덧신 페이크 삭스, 로퍼나 슬립온 신을 때는 삭스 올리 실리콘 덧신이 진리 뭐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인트로 이후에 선택 리스트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판매자 분석을 해보니까 980원에 착불 선결제로 파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막 엄청 떨어져 600 얼마에 파시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10켤레 묶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5켤레 묶음도 있고 막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한 켤레 파는 사람의 후기를 봤더니 구매 패턴이 5켤레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리스팅에 5개 묶음을 파는 사람이 또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걸 본 다음에 아 이거 5개 들이로 파니까 괜찮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5장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왜? 도대체 왜 5장일까? 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랑 수업을 오래 들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촬영 중이죠. 그죠? 네, 월화수목금이죠. 그쵸? 그래서 5켤레를 평일에 신고 주말엔 못 신다면 우스갯소리로 쪼리 신어야 되니까 여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월에서 금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페이크 삭스를 신어주고 주말에는 네, 이제 쪼리를 신고 슬리퍼를 신고 뭐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 들어가서 보시면 왜 얘네들이 5켤레를 선호하는 얘네들이 고객들이 5켤레를 선호하는지가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켤레 한 세트 해갖고 베이직한 상품 반드시 필요한 건 흰색, 검은색, 회색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 상품을 가져오는데 여기서도 중국산과 국산을 또 같이 가져옵니다. 국산 벗겨지지 않는이라고 했지만 중국산이 없으면 네, 싼마이 상품과 프리미엄 상품이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갖다 놓고 팔아야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갖다 놓고 파니까 뭐가 잘 나가요? 국산이 엄청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요. 이건 상세 설명, 디테일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양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절대 말려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르르 말려갖고 발바닥 중앙으로 딱 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죠. 지하철에서 손가락을 어디에 넣고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굉장히 안 좋은, 지저분해 보이는 청결 문제. 그리고 발바닥이 막 아프죠. 또 하나, 중국산은 이 밴드가 원형,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이요, 원형.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에 눌리면 발등이 너무 아파요. 국산은 되게 얇아요. 평자로, 일자로. 그걸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나와 있는 면사죠. 그렇죠? 그래도 여름에 신는 이 양말인데 여기가 땀 흡수가 안 되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벗겨지지 않아야 되니까 뒤꿈치를 세운 마네킹. 뭐 이런 거. 이런 컨셉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만 설명을 해줘도 고객이 이 양말을 사는데 가장 고민하는 게 한 페이지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도 찍어보고 디테일도 찍어보고 막 저렇게도 찍어갖고 얘를 자꾸 상세 페이지를 늘리면 뭐가 늘어나는 거야? 상세 페이지의 길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예전 페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양말을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막 신겨도 찍고 막 어디 걸어놓고 찍고 개어놓고 왜 그런 행위들을 했냐라면 예전에는 이미지 산업이라고 불렀거든요. 좀 더 고퀄리티에 있는 상품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고객이 다 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고객이 설명하는데 이런 부분만 있으면 구매를 한다라는 게 생겨났기 때문에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설명과 사진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뭐야? 색상은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나열도 필요한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 많이 하자면 동그라미 4개 이렇게 한 다음에 검정, 흰색, 멍멍멍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충분한 색상 표현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팔았더니 어때요? 26일 하루에만 막 죽어라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네. 굳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페이크삭스 상위 판매자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캐릭터 양말이랑 그 다음에 뭐였죠? 그 패션 양말 쪽, 네. 아가일 양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사 양말까지 해갖고 쭉쭉쭉쭉 양말 쪽으로 뻗어나갔던 판매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남자 더신 잘 받았어요, 마음에 들어요, 잘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네. 하루에 받은 총 후기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쪽으로 또 갑자기 제안이 들어오죠. 뭐예요? 뭘까요? 뭐 이렇게 비슷하지? 약간 느낌 안 드세요? 위메프잖아요. 그죠? 정열적인 위메프의 색상이잖아요. 아이덴티티가. 그죠? 템플릿 주면 딱 이렇게 해오세요 라고 하는. 네. 똑같나요? 똑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위메프 MD가 G마켓에서 엄청 잘 나가는 걸 본 거죠. 판매자한테 전화하죠. 판매자님, 저희가 다 변경해 드릴 테니까 위메프로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자가 더 팔아야겠으니까 네, 그러고서 간 거죠. 똑같은 구성과 똑같은 네, 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468개가 나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맞나요? 맞잖아요. 여기 10쪽 세트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여기도 이런 걸 사용하고요. 저기도 이런 걸 사용하고요. 저기도 이런 걸 사용하고요. 이미 다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편화되어 있고. 근데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맞춰주셔야 되고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리고 판매량이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네,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긴다라는 거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 판매자 쿠팡도 갔어요. 네, 쿠팡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판매 채널을 확장시켜서 가는 겁니다. 네. 이거는 2013년도 3월에서 4월 있을 때 제 사례예요. 제 사례. 인트로예요. 이 상품은 기능성 화장품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설득이 필요했었고. 근데 이 시기만 해도 이 상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알고 직접 단어로 치고 들어갈 정도? 네, 그래서 이 상품의 이름이 네이버 조회수에서 꽤 많은 조회수가 나왔던 그 시기에 3월에서 4월만 한정적으로 판매를 해달라는 어떤 의뢰가 좀 있어서 그러면 빨리 해보자 라고 해갖고 세타필 100% 정품, 이거는 이 상품을 가장 고민하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사는데 이 상품을 살 때 가장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 같은 거 보면은 병원용 세타필 막 이런 게 있어요. 병원에 추천하는 상품이에요. 신생아 애들한테 이 태열 막 이렇게 생기죠. 침 흘리면 그 바르면 없어지는 아토팜, 피지오겔 이거 세 개가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품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세타필 한정 수량 이벤트지만 한정 수량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한정 수량이 아니죠. 그리고 제조일자를 적어주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해. 이것만 최신이면 불티나게 나가는 게 이 상품.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얘를 명시해주고 한정 수량 이벤트 서둘러 주문하세요. 본 행사는 조기 전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재고는 엄청나게 많아요.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영어도 좀 써줘가지고 정말 정품인 느낌을 좀 전해드리고 로션은 주로 펴 바르시고 크림은 부분적으로 보습이 필요한 곳에 발라주세요. 이거 왜 썼을까요? 팔다 보니까요. 판매하다 보니까 문의가 엄청 많은데 로션 사야 돼요? 크림 사야 돼요? 너무 물어봐요. 네, 귀찮은 거야 나중에는. 이 전화랑 문의가 지금 안 받을 수 있는 그건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션은 주로 펴 바르고 크림은 네, 좀 심한 곳에 찍어 바르라고 하는 누구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고객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봤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막 보고 나서 사람들 후기도 막 보고 문의글도 막 보니까 이런 패턴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대로 여기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로션 사고 크림 사고 로션 사고 크림 사고 클렌저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 보인 거죠. 그래서 세트 구매 시 추가 할인을 넣어요. 세트 구매 시 추가 할인을 넣으면 이게 과연 정말 할인일까라고 하면 아니요. 이렇게 세 개를 사면은 막 100원씩 할인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인도 아닌데 괜히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하는 거고 이게 상세 페이지예요. 뭐 클릭하면 뭐 뜨는 게 아니고 하나, 크림, 클렌저 그리고 끝입니다. 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크롤 몇 번? 5번의 상세 페이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카테고리 1등이죠. 이 당시에 단 한 번도 기획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저랑 오래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주문 들어왔을 때 몇 건 들어왔었는지 ESM이랑 이거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이 당시에 저도 영향을 좀 받은 게 되게 잘 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되게 잘하는 대표님한테 술을 마시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하도 고민이 돼서 대표님 상세 페이지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라고 물어본 거죠. 저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무조건 길어야 된다. 상품 무조건 많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그거 고민하는 것만 그냥 나열하면 돼. 네가 그냥 잘 생각해보고 간소 한번 시켜봐. 전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런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를 보다가 그런 페이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 이번엔 뭐 아님 도야. 그냥 짧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갖고 남들 다 길 때 저 혼자 스크롤 5번에 끝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냥 혼자. 일단 만들어서 해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생각보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이게 다 뭐 이렇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간소화시키고 정말 고민하는 것들을 내가 풀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고객이 보려고 하는 뭐냐를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획을 좀 잘 하셔야 좀 뭐라 그럴까요? 판매량보다 이제 페이지를 좀 간소화시킬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PC 화면에는 23개의 광고와 70개의 리스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클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고객한테 굉장히 명확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판매자들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영문샵에서는 포커스 상품 기준으로 해갖고 리스팅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등록 자체를 잘해야 되니까 점수를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겠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에서 나오는 거는 6개의 광고, 그리고 옥션 같은 게 4개의 광고가 나오고 바로 또 리스팅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PC랑 모바일에서 내가 클릭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영문샵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 우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록 기준에서. 그리고 나서 판매량도 좋아야 되니까 고객 분석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판매자 분석이랑 그다음에 페이지를 간소화시켜야 보여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하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G마켓 해갖고 방문수 1804, 순방문수 1571, 처음 방문수 1468, 재방문수 336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 상품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가져온 건데 여기를 봤더니 G마켓 일반이 647이 나왔고요. G마켓 모바일 일반 접속이 613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의 지표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PC로 들어오는 사람이 647명이고요.
모바일 일반 접속하는 사람이 613명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 광고로 들어오는 사람이 430명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리스팅을 잘 해놓고요. 두면 저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제부터 계속 2등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에서 들어오는 거보다 모바일과 그리고 리스팅만 잘해도 두 가지에서 네,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수치가 올라간 것도 광고 때문에 또 올라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네. 노출의 횟수를 늘리니까 여기서도 보였고 여기서도 내려오다 또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게 배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리스팅 그리고 모바일에서 잘 보이는 것들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 그만큼 모바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번에 화면은 뭐냐면은 옥션이죠. 그렇죠? 옥션 똑같은 지표, 옥션 일반 426명, 그리고 키워드 광고 387명, 모바일 일반 접속 294명. 어때요? 여기는 리스팅이 최우선, 그 다음이 광고, 마지막이 모바일이죠. 그렇죠? G마켓보다 모바일 비중은 적지만 그래도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저 정도면. 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지표를 보면은 G마켓은 모바일 광고를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옥션에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만 오늘 그래서 반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상세 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광고를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 상세 페이지에 뭘 하나 실었냐면 우리 김대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디자인 선생님 계시죠? 요걸 추가했어요. PC에서 보시면 스쿠덴라이드 킥보드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해놨어요. 일단 모바일로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PC로 다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바일에서 얘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그 비중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한 번 더 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방문을 유도해 보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광고를 내가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고민해서 어떻게 돼요? 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옥션도 모바일 광고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G마켓 모바일, 그 다음에 옥션 모바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네, PC로 유도시키는 거겠죠. 뭐 그 문구를 읽고 들어와서 영상까지 보면 저한테는 나이스. 안 보는 고객은 그럼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PC가 훨씬 더 커 보이고 명확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표는 스스로 보시면서 네,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잘하던 걸 잘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만 보여드릴 건데 스마트 포토 스튜디오 서비스라고 해서 이베이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사진 촬영과 그리고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어떠한 이벤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6만 원에 제공을 하다가 그 59,900원에 제공을 하다가 그 최근에 이베이 에든가 ESM 보니까 이거 지금 이벤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엄청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아예 제작 못하고 사진도 못 하신다라고 하면 뭐 비용을 떠나서 맡기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 빨리 맡겨서 빨리 페이지가 나와야 등록을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객 반응을 빨리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빨리빨리 못하면 뭘 놓치신다고요? 시즌을 놓치신다라는 의미를 아까 전달 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에서 교육만 받으셔도 뭐 드려요? 최근에 공지 떴는데 뭐 드리잖아요. 스마트 편집기 무료 이용권 드리잖아요. 그렇죠? 한 달 그거 사진만 찍으셔서 그냥 해보세요. 기본 템플릿은 다 나오십니다. 기본 템플릿은 아예 못하시면 그거라도 사용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빨리 해서 선등록. 저는 되게 특이하게 판매자 중에서 이미지의 예쁨을 되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가 되게 이뻐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보기 좋고 그리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거든요. 제가 디자인 선생님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마케팅하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 판매 경험에서 이미지가 엄청 소름 끼치게 예뻤던 적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네, 많이 없고 늘 고객이 선호하는 것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리고 구매 결정하는 것들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그리고 운영하다가 생겨나는 문의와 전화를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 다 녹여냅니다. 그러고 나서 광고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등록 후보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얼른 적용하시고 얼른 하셔가지고 네. 반응 빨리 보시고 적용 빨리 하셔서 오늘 배우신 것도 빨리 적용해 보시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빨리빨리지만 그만큼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다 같이 안정적으로 사업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